여러분, 삼총사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가 끝난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모험이 끝나고 20년이 흐른 뒤 훨씬 더 어둡고 또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가장 강렬한 장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보죠. 대체 어떻게 프랑스의 영웅들이 영국의 왕이 처형되는 끔찍한 장소에 서 있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때는 1649년 1월 30일, 런던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사형대 위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는 한때 불가능이란 없었던 4명의 영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그들이 맡았던 임무의 결과였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들의 두 번째 모험이 막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첫 번째 모험이 끝나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년. 그 시간 동안 프랑스도 그리고 총사들 각자의 인생도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젊은 날에 그들이 알던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암투와 냉소주의가 판을 쳤죠. 우리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상보다는 현실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말 그대로 대혼돈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추기경에 반대하는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왕과 의회 사이의 내전이 한창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시에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두를 위한 하나를 외치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은 여전히 총사로 남아 있었지만 아토스는 고결한 시골 귀족이, 포르토스는 엄청난 부자가, 그리고 아라미스는 야심 넘치는 책략가가 되어 있었죠. 서로 너무나 달라진 삶과 가치관,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자, 프랑스는 내전 직전이고 새로운 실권자, 마자랭 추기경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있었죠. 바로 20년 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던 전설의 4사람입니다. 그래서 달타냥이 옛 동료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우정을 정말 큰 시험에 들게 했어요. 그가 기대했던 재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프랑스 내전 때문에 서로에게 칼을 겨눠야 할 처지가 된 이들이 엉뚱하게도 이웃나라 영국의 왕을 구하기 위해 마지못해 다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우정에는 이미 금이 갔지만 기사로서의 명예가 그들을 겨우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의 임무는 생각지도 못한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0년 전 자신들이 직접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악몽이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의 모습으로 되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다웅. 맞습니다. 20년 전 그 악녀 밀라디의 아들이었죠. 이 남자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말하자면 총사들의 과거가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다웅은 그냥 악당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광신과 어머니에 대한 뒤틀린 집착이 뒤섞여서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총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죠. 영국에서 그들의 계획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한 발짝 나아가면 모르다웅이 2발짝 앞서서 그들의 계획을 망쳐놓았죠.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왕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실패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의 목을 친 가면 쓴 집행인의 정체가 바로 모르다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패배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영국을 탈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폭탄이 설치된 배 위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결에서 모르다웅은 아토스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다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길고 지독했던 밀라디와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임무에도 실패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프랑스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뭘까요? 따뜻한 위로? 아니요. 그들이 충성을 바쳤던 마자랭 추기경이 마련한 차갑고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마자랭은 이 네 사람이 뭉쳤을 때 나오는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바로 그들을 한 곳에 가둬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거죠. 역시나 그들은 대담하게 탈출하고 마침내 네 사람은 다시 하나의 팀으로 뭉칩니다. 이번엔 왕이나 추기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죠. 그리고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 마자랭 추기경을 납치해버린 겁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인질로 잡은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몫을 요구합니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각자의 꿈들을 말이죠. 포르토스는 그토록 원했던 남작 자규를, 달타냥은 당연히 받아야 했던 대장 자리를. 이건 더 이상 왕이 내려주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전리품이었죠. 여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줍니다. 이렇게 내 친구는 나라의 내전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만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정치, 그리고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던 우정의 대서사시죠.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낸 늙은 영웅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